시간의 흐름과 함께 모든 것이 변해가는 세상. 변화가 가장 빠르게 이루어지는 도시. 서울의 중심에 유독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동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경복궁 서쪽에 위치한 서촌인데요. 수려한 자연환경하고 도심하고 아주 가까이 있다는 거죠. 자연도 즐길 수가 있고 그 마을도 인간적이고 조선시대부터 이어지는 한옥 그리고 근대 이후에 여러 가지 유형의 주택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장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예술가들이 많이 머물렀던 서촌이 최근 들어 다시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데요. 오랜 시간 변하지 않은 모습으로 서촌을 지켜온 우리네 이웃들과 인왕산의 정기를 품은 아름다운 자연. 옛것을 품고 있는 현대의 서촌을 따라 시간 여행을 떠나봅니다. 흔히 영추문이라고 불리는 이 문은 경복궁의 서쪽문에 해당되는데요. 여행작가 이하람 씨의 서촌 여행은 바로 이곳 영추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경복궁 서쪽에 위치한 영추문입니다. 이 영추문에서부터 서촌 산책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시원하게 뻗은 돌담길과 은행나무 가로수길이 예뻐서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서촌은 마치 우리의 어린 시절을 추억하게 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옆 동네 같은 서촌 산책 저와 함께 떠나보실까요? 영추문에서부터 시작되는 서촌은 말 그대로 경복궁의 서쪽에 있는 마을을 일컫는 명칭인데요. 청와대와 위치해 있어 오래전부터 개발이 제한되어 왔기 때문에 비교적 소박한 옛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 서촌은 인왕산과 경복궁 사이, 청운동과 효자동, 사직동 일대를 말하는데요. 경복궁이 이제 들어서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산 밑에 그 자리를 잡은 거고, 근데 산 밑까지 인왕산하고 그 사이에 비어 있는 부분에 한양 천도 이후에 거기에 왕족들하고 이제 중인들이 거기에 모여서 살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마을이니까 경복궁 서쪽 담장 그리고 인왕산 그 사이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 마을이 서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현대식 상점과 카페들이 생겨나면서 서촌 골목골목은 옛것과 현대적인 것이 조화를 이루는 감성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서촌의 정감 있는 골목을 걸어가는 이하람 씨.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옥인상점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서촌의 안내지도를 비롯해 서촌에 대한 모든 자료를 바로 이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행작가 이하람이라고 하는데요. 서촌 네. 여행하다가 특이한 곳이 있어가지고 좀 구경 좀 하고 있어요. 둘러봐도 되죠? 네. 편하게 둘러보세요. 옥인상점은 서촌에서 30년을 살아온 토박이이자 서촌 전문가 설재우 씨가 차린 문화공간입니다. 동네가 점점 변해가는 것이 안타까워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서촌을 알리고 기록해 왔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공간에는 설재우 씨의 추억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옥인상점 이전에 있었던 이 곳이 장소가 좀 약간 더 특별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동네에서 가장 오래되고 마지막으로 남았었던 오락실 자리였는데 개인적인 추억이 굉장히 많았었던 그런 곳이기도 했어요. 어릴 때는 계속 이제 드나들었던 오락실이었겠죠. 네. 여기를 오실 때도 옛날 생각이 많이 나시겠어요. 그런 사람 사는 곳이었다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거를 아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30년 전 이 동네에서 자라고 놀던 설재우 씨의 추억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느리게 흘러가는 서촌은 많은 이들에게 추억 속 한 장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서촌으로 주말마다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서촌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랑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데이트하는 연인들한테는 예쁜 카페가 뭐 갤러리가 많이 생겨서일 수도 있고, 또 뭐 어르신들께는 뭐 옛날 추억을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어서일 수도 있고, 또 뭐 건축가분들, 뭐 그런 예술가분들에게는 또 그런 어떤 영감을 얻기 좋은, 뭐 굉장히 다양한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다양한 관점들을 다 충족시키는 그런 곳이 아닐까 싶어서 서촌이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서촌에 대한 무한 애정을 쏟으며 자료를 찾아 이야기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좀 특이한 이름을 가진 길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엉컹크 길이라고 이름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물어보고 주변에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야, 엉컹크가 뭘까? 엄마, 엉컹크가 뭐예요? 그런데 누구도 답변을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던 중에 엉컹크라는 이름의 비밀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이 일대에 그 유엔 산하기구의 그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이 있었던 길 이름을 엉컹크 길이라고 불렀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제가 알고 있었던 추억과 옛날 과거, 지금은 찾아볼 수 없지만 옛날 과거를 만나는 그런 접점을 찾아가는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재미있고 의미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한옥지붕 너머로 저 멀리 전기를 품어내는 인왕산은 조선시대 천재화가 겸재정선이 그린 인왕제색도의 배경이 되기도 했고요. 현재 옥인동에 위치한 수성동 계곡의 모습은 겸재정선의 장동 팔경첩 속에서 그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600년을 계속 흘러온 거거든요. 그리고 그 초기에 그 마을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고유한 정취는 물론 많이 달라지긴 했다고 하더라도 그 느낌들이 아직도 많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600년이 갖고 있는 이야기가 그 마을에 곳곳에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마을이 갖고 있는 가치를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서천의 좁은 골목을 가득 채운 사람들. 오늘은 설재유 씨와 함께 구석구석 숨겨진 서촌의 모습을 살펴보는 답사가 있는 날입니다. 서촌을 거닐다 보면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한옥인데요. 북촌에 비해 작고 소박한 한옥들이 오밀조밀 모여 있습니다. 담이라는 거는 이 어떤 그런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안의 사생활을 보호하기도 하고 뭐 이웃의 뭐 도둑으로부터 보호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어떤 담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붕 위에 있어야 할 기와를 쌓아 새로운 형태의 담을 만들었는데요. 서촌의 담은 경계를 짓고 소통을 차단하는 것이 아닌 보다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모습으로 골목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말을 건넵니다. 서촌에서는 옛 시인들의 흔적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사슴이라는 시로 잘 알려진 노천명 시인이 살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노천명 시인이 생각보다 근대 인물이에요. 그래서 노천명 시인이 실제로 지금까지 살아 있었으면은 지금 저희 때 어떤 뭐 80, 60살 할머니 때 나이 또래의 할머니고, 그 노천명 시인을 기억하는 할머니들이 아직도 이 근처에서 아직 살아 계시고. 서촌을 둘러보던 이하람 씨의 눈에도 고즈넉한 한옥의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풍경처럼 가까이 다가옵니다. 이렇게 예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간직해온 서촌에도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예쁜 카페들과 예술가들의 작업 공간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주거 공간과 이렇게 예술적인 게 어우러진 게 서촌의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제 서촌에 계속 사실 거잖아요. 그렇죠. 서촌이 어떤 방향으로 좀 발전했으면 좋으실까요? 서촌이라는 지역 자체가 개발과 어떤 상업화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는 동네고, 또 그 매력들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개발과 또 뭐 변화의 논리 속에서 저나 뭐 또 다른 많은 분들의 사랑과 노력으로 동네가 옛 모습을 지킬 수 있었으면
그러면은 이제 개발과 그런 보존 사이에 오래된 모습과 새로운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그런 낯선 매력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그런 동네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보존과 개발 사이에서 서촌이 갖고 있는 고유의 개성을 살리는 방법. 앞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자연과의 조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보건공사가 이루어진 수성동 계곡은 현재 문화재로 지정되어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인데도 이렇게 계곡 소리가 나요. 인왕산이 가까이 있는 동네가 바로 서촌인데, 특히 서촌은 개발 제한 때문에 층수를 높게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낮은 건물 때문에 어디서든 인왕산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이렇게 와 있으니까 인왕산의 정기가 저한테도 좀 오는 것 같네요. 한옥과 인왕산을 지나 현재 서촌 사람들의 삶 속으로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서촌의 또 다른 중심에 통인시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서촌에서는 그 흔한 대형마트 대신 오랜 전통을 지켜온 통인시장이 이웃들의 소박한 일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작은 중인들이 살던 그런 스케일의 작은 필지로 된 건물들이 거기 많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들하고 어울리는 그런 작은 가게들이 그 안에 많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작은 집들이 그 내고 있는 그 좀 속삭이는 것 같은 이야기들이 그 골목에도 살아있고, 그리고 작은 집들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지내는 것들이 그 마을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매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은 터전을 벗삼아 소소한 삶의 이야기들이 묻어나는 통인시장. 어쩐지 훈훈한 정이 묻어나면서 마음까지 편안해집니다. 소박한 통인시장에서 가장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곳, 효자동 떡볶이 가게인데요. 흔히 볼 수 있는 떡볶이가 아닌 이곳만의 자랑, 기름떡볶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름떡볶이 먹으러 왔어요. 네. 이곳 기름떡볶이는 서촌 사람들뿐 아니라 외지인들에게도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멀리서 찾아와가지고 먹는데 저희는 가까우니까. 그 인기 비결에 정 많고 소탈하신 사장님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 사장님께서 굉장히 친절하게 잘해주시니까 더 재밌고 맛도 더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세련되고 깔끔한데도 좋기는 하지만 좀 이런 데가 더 정이 넘쳐서 좋아요. 오랜 세월 동안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해 하루도 빼놓지 않고 떡볶이를 만들어 온 사장님. 양념의 비밀은 며느리에게도 비밀입니다. 먹고 갈 때는 배불러서 모르겠는데 한참 있으면 생각이 난대. 기름떡볶이도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이거 네. 먹으러 서촌 떠났다가 다시 용합 보러 오는 사람이 많죠. 많이 와. 왜냐면 이거 먹으러 다 뭐 용인, 일산, 뭐 안양, 부천 막 저런 데서 와 다. 이 동네는 인구가 별로 없어. 우리 집에 이제 내가 이거 현재 28년 됐는데 옛날에는 중고등학생들이 까만 교복 입었을 때 무지하게 많이 왔어. 새까맣게. 어머니 어릴 때도 시장 골목 다니시고 이 동네 다니셨을 때는 그때 서촌은 어땠어요? 그때는 아주 시골 같았지만 내가 여기 그 전에 어려서는 빨래를 인왕산에 이제 말른 빨래를 이고 가서 빨아서 바위돌에다 널어서 말려가지고 이고 오고 그랬어. 그래서 인왕산 계곡까지 걸어가셔서 근데 요새는 물이 그렇게 안 나와. 다른 떡볶이와 달리 떡볶이라는 이름 그대로 양념한 떡을 기름에 볶아서 만드는데요. 그래서 국물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서비스로 깻잎전까지 푸짐하게 한 접시 얹어주셨는데요. 인심 좋으신 사장님 덕분에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습니다.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하람 씨, 그만 드시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보통 떡볶이 약간 눌러붙었을 때 아삭아삭한 맛이 있거든요. 떡볶이 누룽지 같은 맛. 그리고 기름에 볶아서 굉장히 고소해요. 되게 많이 먹어요. 빨간 건 매콤하고 간장으로 볶은 건 굉장히 고소하고 짭짤하고. 원래 양은 많이 드시더라고요.
맛있어야 되잖아, 첫째는. 응? 이렇게 통인시장에서 만난 서촌의 이야기는 기름떡볶이처럼 고소하고 특별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서촌의 이곳저곳을 다니다 보면 오래된 상점들과 만나게 됩니다. 보통 20, 30년 동안 같은 자리를 지켜온 가게들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요. 효자 베이커리도 그중 하나입니다. 30년 가까이 서촌을 떠나지 않고 묵묵히 빵을 구워온 이곳에는 지나온 세월만큼 켜켜이 쌓인 이야기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모락모락 빵 냄새가 나는데요. 이제 막 빵이 구워졌나 봐요. 딱 보기에도 굉장히 오래된 빵집 같은데 한번 궁금한데 들어가 볼게요. 프랜차이즈가 골목 상권을 침투하는 현실 속에서 30년이나 된 옛날 빵집이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는 것이 먹음직스러운 빵만큼이나 든든합니다. 꼬마 때부터 이곳을 찾던 단골 손님은 어느새 훌쩍 커서 결혼을 하고 아이 엄마가 되었겠죠. 빵집 안에선 모두가 가족이 됩니다. 어른들도 또 옛날 분들 그대로 계시니까 항상 친근감 있고 보기도 좋고 또 나갔던 분들도 다시 오더라고요. 이 동네에 정이 많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어느 집에 누가 숟가락 몇 개 정도는 옛날같이 많이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 정도로 좀 알고 있고 아줌마 아직까지 있네 그 말. 세월의 흐름과 함께 소비자들의 기호도 변하고 빵의 종류도 조금씩 바뀌긴 했지만 그 맛에 있어서는 30년의 시간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제는 아들이 가게를 이어받기 위해 일을 배우고 있는데요. 부모님이 만든 빵을 먹고 자란 아들은 어느새 벌써 애기 아빠가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이제 빵집을 하셨고 네. 계속 이제 빵집을 해온 모습을 보셨을 텐데 이곳 빵집하고 얽힌 추억도 굉장히 많았겠어요. 친구들이 이렇게 빵 달라고 계속 그러지 않던가요? 생일 파티도 같이 하면서 뭐 바게트 같은 거 꼬매들이 어린애들 좋아하잖아요. 그걸로 이제 칼싸움 하는 듯이 그런 식으로 생일 파티도 하고 누나도 있었는데 누나 친구분들도 다 생일 파티를 여기서 같이 하면서 케이크 바로바로 만들어지니까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과일도 데코레이션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같이 생일 파티 하니까 그때 더 추억이 많았던 것 같아요. 더 뜻깊고. 바로 이분이 27년 동안 한 길만을 고집해온 이곳의 사장님입니다. 빵을 만드는 손길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요즘 같은 시대에 오랫동안 빵집을 이어오는 일이 쉽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어려울 때도 많았지만 자신이 만든 빵을 매일같이 찾아주는 서촌의 이웃들 덕분에 큰 힘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서촌을 찾는 일본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이곳의 빵맛, 비결이 궁금해집니다. 초심 그대로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처음에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으니까 많은 손님들이 찾아준 것 같아요. 노릇노릇 갓 구워져 나온 빵 냄새가 화면 너머까지 전해져 오는 것 같은데요. 80년 전통을 자랑하는 프랑스의 어느 빵집. 몇 대째 가업을 이어오는 일본의 과자점처럼 시간이 더 흐른 뒤 이곳의 모습은 또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커가면서 부모님이 해왔던 거를 이제 저희가 느끼고 보니까 정말 이 효자 베이커라는 가치가 되게 높다고 생각하고 이제 부모님도 이제 좀 더 쉴 수 있게 그리고 좀 더 제가 빨리 배워서 가업을 더 크게 하면 크게 하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온 듯 오래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서촌.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서촌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소소한 일상으로 다가오는 서촌. 서촌에서 자리한 영화관은 어떤 모습일까요? 작은 간판을 따라 옥인 상영관으로 향합니다.
서촌에 새로 생겨나고 있는 현대식 건물들 사이로 아주 오래된 고택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독립영화를 상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러 찾아오기도 힘든 이곳에는 과연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 제가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요. 옥인 상영관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곳은 서촌 옥인동에 위치한 영화 상영관인데요. 재개발을 기다리며 3년 넘게 방치된 가정집을 개조해 만들어졌습니다. 50년 정도 거의 가까이 된 집이라고 들었어요. 저희 친구가 이사 오기 전에는 이제 코미디언 이상해 씨가 살던 집이었고요. 그 당시에도 되게 고급 주택이었는데 지금 봐도 굉장히 되게 분위기 있는 독특한 공간의 집인데, 처음에는 이제 카페를 해볼까 아니면 어떤 바 같은 걸 해볼까라고 생각을 해봤었는데, 요즘에 독립영화관이 진짜 없다, 볼 데도 없고 틀어주는 데도 이제 별로 없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독립영화관 하나 만들자. 차라리 우리가 만들면 그럼 비영리 독립영화관을 만들자라고 그렇게 해서 된 거죠. 대형 멀티플렉스 극장에 밀려 독립영화를 상영할 공간이 점점 사라져가는 현실이 안타까워 작은 대안으로 이 공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인정받았지만 마땅히 상영할 곳을 찾지 못한 독립영화들을 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 판권을 어디다 속해 있지 않은 그냥 개인이 가지고 계신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영화들을 저희가 이제 받는 거죠. 근데 되게 좋았던 게, 저희가 비영리로 운영한다고 이렇게 좋은 취지를 말씀드리면 진짜 흔쾌히 영화를 이렇게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좋은 데 쓰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받아서 영화를 지금 틀고 있는 상황이고요. 초록빛 나무와 풀들이 정원의 풍경을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통유리로 정원이 내다보이는 작은 카페는 원래 가정집 거실로 쓰이던 곳입니다. 상영관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대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굳이 영화는 보지 않더라도 놀러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이제 얘기도 하고 시간도 보낼 수 있는 장소로 저희가 만들어 놨고요. 만약에 이 공간이 필요로 하신 분들이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저희는 개방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을 하려고 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상영관 내부는 비교적 단출하고 아담한데요. 비영리 독립영화 상영관을 만들겠다는 젊은이들의 뜻에 공감한 주변 분들이 여러 시설들을 기증해 주기도 했습니다. 극장의 핵심 시설인 빔 프로젝트도 모두 기증품이라고 하네요. 바로 옆이 또 주거 지역이다 보니까 고민을 하다가 방음 스펀지를 사용해서 최대한 노출되는 소리를 줄여보려고 했고요. 이 의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적인 영화 의자를 갖다 놓기에는 환경이 되지 않다 보니까 최대한 간결하면서도 편할 수 있는 의자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걸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토니, 뭐라했다고 써봤는데? 처음 들었는데. 일본에서 오신 독립영화 감독 토니. 5,000원의 입장료에서 음료수와 전기, 수도요금 등 운영비를 뺀 모든 금액은 독립영화 감독에게 전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뭔가 현대적이지 않고 뭔가 좀 오래된 느낌도 들면서 약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간 같지는 않거든요. 뭐 하루쯤 시간 내서 여기 와서 독립영화 상영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15년 지기 친구 5명이서 상영관을 꾸미고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요. 폐가가 되어가는 공간을 좀 더 의미 있게 쓰기 위해 작년 가을 친구들이 다 함께 팔을 걷어붙여 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뭐 날씨가 좋거나 그러면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벼룩시장도 열렸고, 아니면 저번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파티도 하고 맥주도 한잔하고 친구들은 그러니까 여럿이 나눌 수 있는 되게 열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인 상영관은 독립영화를 위한 공간이자 5 친구들이 추억을 공유하는 아지트인 셈입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며 삶을 즐기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멋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5명의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저희가 같이 미술을 하는 친구도 있었고 이제 공부를 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10 몇 년이 됐는데 보니까 저희가 전공들이 다 다양한 거예요. 이제 미술하는 사람도 있고 조각도 있고 디자이너도 있었고 지금 그 글 쓰는 에디터 하는 친구도 있고. 순수 미술 조각가, 잡지 에디터, 건축 설비,
인테리어 조명 등의 직업을 가진 친구들이 각자 가진 재주를 활용해 전기와 수도, 조명 등 인테리어 공사를 직접 진행했습니다. 공간 곳곳에서 이들의 젊음과 열정이 묻어납니다. 디자인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있던 걸 다 덜어낸 상황이거든요. 뭐 위에 사실 천장이 이렇게 있었던 건데 그걸 다 뜯어내고 그 위에 조명이 없으니까 조명을 몇 가지만 단 거고요.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도 최대한 뭐 사람 손이 안 탄 것처럼 보이게 있는 재료 그대로 살려서 바닥에 다시 한 거고, 그리고 뭐 벽 색이나 아니면 뭐 벽의 모양 같은 것도 전혀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청소만 하고 다시 다듬기만 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청소부터 시작해 150호대의 물건을 지하실로 치우고 1.5톤 트럭 2대 정도의 나무를 버렸다고 하는데요. 집수리를 위해 돈을 따로 모으지도 않았고 누가 얼마를 쓰는지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의 우정과 땀방울로 만들어진 공간의 모습이 어쩐지 서촌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촌도 개발을 아예 없애고 다시 만들자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뭐 한옥이나 기존에 있던 그런 그 문인들이 집이었던 공간을 그대로 살리자는 지금 취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거랑 같이 맥락을 같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더 또 관심을 또 가져주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막 호화롭고 막 이렇게 비싸고 그런 영화관이 아니라 소소하게 이런 공간들이 더 늘어나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옥인 상영관을 나와 또다시 골목을 걷습니다. 몇 년 전부터 서촌에 젊은 예술가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는데요. 조용하고 오래된 주거지에 아기자기한 공예품과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상점들이 어우러지면서 서촌은 복잡하고 사람 많은 다른 지역들과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가게가 하나 있는데요. 공예품들도 전시가 돼 있고 좀 특이한 소품들이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전시가 돼 있는데 서촌 골목하고 분위기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뭐 하는 데인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서촌에서는 길을 걷다 우연히 발견한 공간을 둘러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예쁜 꽃장식과 이국적인 소품들이 자리한 이곳. 서촌에서 이아람 씨가 발견한 이 공간은 과연 어떤 곳인지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골목을 쭉 걷다가요, 이 가게가 눈에 띄더라고요. 여기가 뭐 하는 곳인가요? 이곳은 한지 체험하고 대금 체험하는 곳이고요. 이국적인 소품 판매하는 곳이에요. 하나의 공간 안에서 이국적인 소품도 판매하고 대금과 한지공예까지 배울 수 있다니 이곳 주인장이 가진 재주가 부러우신가요? 다행히 한 사람이 아니라 각각의 재능을 가진 세 사람이 이곳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곳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세 자매입니다. 서촌에서 오랫동안 생활해온 세 자매가 자신들이 가진 재능을 한데 모아 예술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서울에 좀 이렇게 조용한 명소들이 많이 있는데 서촌만이 갖고 있는 이제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게 또 매력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가 옛날 거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날 거와 좀 이제 다시 새로운 형성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옛날 거랑 현대 게 섞여 있는 곳이라서 좀 많이들 찾으시는 것 같아요. 외국인 관광객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쪽이 요새 조금 더 뜨는 것 같아요. 뭐 상점보다는 집에 가까운 골목들이라서 네. 오히려 세자매가 있는 게 되게 어울려요. 많이들 그러세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 막 그런데 저희들 각자가 좋아하는 분야가 달랐는데 또 한 공간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것을 알리고 또 본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알림으로써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곳에 또 서촌에 자리 잡게 됐어요. 서촌의 분위기처럼 한국 전통적인 느낌이 가득한 이 공간 안에서 서로 닮은 듯 개성을 지닌 세 자매가 자신들의 재주를 펼쳐나갑니다. 무한한 이야기가 가득한 서촌에 또 하나의 새로운 삶의 모습이 일상을 촘촘히 메우고 있습니다. 이아람 씨가 한지공예를 체험해 보기로 했는데요.
한지가 보통 봤던 것보다 좀 두껍네요. 네, 종이지만 굉장히 질겨 보여요. 찢어지지도 않고요. 풀을 먹고 같이 작품을 완성하게 되면 떨어지지도 않아요. 네, 지금 만드실 거는 어떤 접시인가요? 접시예요, 접시. 과일을 얹어서 먹을 수도 있고 과자를 얹을 수도 있고. 근데 모양이 사실 이렇게 생겼으니까 과자까지는 좀 그렇겠죠. 빵이나 양갱이나 그런 것들을 얹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접시를 만들 거예요. 이쪽이 얼룩덜룩하고 이쪽은 매끄러워요. 이쪽, 얼룩덜룩한 부분에 풀칠을 하세요. 처음 도전해보는 한지궁예, 이아람 씨가 조심스럽게 풀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안으로도 들어가야 되고 옆으로도 사이즈가 맞아야 돼요. 눈으로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내어 전통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곳. 옛것을 품고 있는 서촌의 공기를 온몸으로 느끼는 시간입니다. 한지공예를 다 만들어 봤는데 사실 서울 안에서 뭐 체험 여행이 가능한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서촌에 와서 이렇게 서촌의 분위기와 어울리는 한지공예를 또 해보니까 색다른 기분이 나네요. 그냥 산책만 하는 것보다는 어디 이렇게 궁금한 데 들어가 봐서 녹화해봐서 또 체험해보고 또 많은 분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니까 더 이 서촌 여행이 뜻깊은 것 같아요. 현재의 우리를 옛 시간 속으로 안내하는 대금 소리가 들려옵니다. 대금 연주를 듣고 있노라니 흑백 사진에서 봤던 조선시대 서촌길을 거닐고 있는 기분인데요. 무형문화재 선생님께 직접 전수받은 큰언니의 대금 연주에 깊이 젖어듭니다. 좀 이렇게 소외계층한테 봉사도 해주고 연세 드신 분들한테 공연도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홍보를 하거나 서촌을 알리는 것도 큰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세 자매가 지금까지도 별 탈 없이 서로 이렇게 알콩달콩 잘했듯이 각자 분야에서 각자 최선을 다해서 이걸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고 싶어요. 옛 전통악기 대금이 현대의 서촌을 만나니 좀 더 친숙하게 다가옵니다. 옛것과 현대적인 것을 따로 구분짓지 않고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서촌의 털을 잡은 세 자매들의 앞으로의 몫이자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촌의 털을 잡으신 세 자매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서촌의 전통을 알리는 지킴이로서 어떻게 정착을 해 나가실 건가요? 우리나라 것을 많이 소중해하고 알아주시고 또 오래된 것을 아껴주시고 저희도 아껴가고 지켜가는 것이 저의 목표고 또 그 과정 동안에도 저희도 바르게 아껴가면서 마지막까지 여기 가게 좋은 이미지로 남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들한테나. 서촌은 예로부터 겸재정선, 이중섭 같은 화가와 이상, 윤동주 등의 문인들이 머물며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던 곳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예술가들에게 서촌이 사랑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겸재정선이나 뭐 추사 김정희 같은 분들이 거기가 완전히 자기 예술 무대로 아니 한때를 풍미했던 그 예술 무대로 삼을 수밖에 없던 것들이 그 마을이 갖고 있는 자연환경과 그 동네가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느낌 이런 것들이 그냥 조선시대부터 계속 이어져서 아직까지도 살아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한옥과 골목 사이 옛 정취가 그대로 남아있는 통의동 갤러리 골목. 이곳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예술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서촌을 이루는 동네 중에서 경복궁 돌담과 가장 가까운 곳에 통이동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통이동에는 갤러리 골목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기자기한 골목 사이에서 만나는 갤러리들이 감성을 자극하고 있는데 그중 한 군데를 찾아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통의동 골목에 자리한 갤러리 류가헌인데요. 주로 작가들의 작품 사진을 전시하는 사진 위주의 갤러리입니다. 한옥과 사진의 만남이라 조금은 낯선 조합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더 흥미가 생깁니다. 통이동에 한옥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여기는 갤러리이기 전에 어떤 공간이었나요? 여기는 살림집이었어요. 원래 지금 유가헌은 그 한옥이 두 채가 이렇게 디귿자형 한옥 두 채가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현재 지금 하나는 전시 공간으로 쓰고 있고 그 안쪽에 좀 작은 채는 저희가 그러니까 사무 공간으로 쓰고 있는 건데요. 원래는 두 채가 다 살림집이었어요. 두 채의 한옥 가운데 한 채는 갤러리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약 40여 평 정도의 아주 넓진 않은 아담한 공간입니다. 서촌을 거닐다 부담 없이 들러 멋진 사진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한옥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렇게 작은 갤러리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옥 카페, 한옥 레스토랑은 많이 가봤어도 한옥 전시회는 처음이거든요. 사진하고 한옥은 어울리지 않을 거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굉장히 더 따뜻하고 아늑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전통적인 한옥과 현대 과학기술로 탄생된 사진의 만남. 낯선 두 사람이 만나 소통을 통해 새로운 색을 만들어가듯이 한옥과 사진의 조합이 무언가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서촌이라는 문화적 공간 안에서 한옥과 사진의 만남은 어쩌면 필연을 품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서촌의 갤러리 골목이라고 통칭이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갤러리를 그것도 한옥에 차리게 되신 이유가 있나요? 그 한옥이 전시장으로서 쓰임을 갖게 되면 그 공간 한옥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 때문에 전시장으로 잘 어울릴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옥의 전시장을 열게 된 건데 일단 한옥을 굉장히 편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공간 자체도 열려 있지만 여기 들어오시는 관람객들이 이미 좀 열린 마음으로 그러니까 전시장을 들어갈 때 어떤 경직됨 이런 거 없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이웃집 오시듯이 이렇게 좀 그런 느낌으로 방문하시는 것 같아요. 두 채의 한옥 가운데 또 다른 한 채는 사진작가와 디자이너의 작업실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서촌의 한옥에 작업실을 둔 예술가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소소한 아름다움을 담아내는 것으로 잘 알려진 이한구 사진작가를 만났습니다. 문화예술인들도 이제 서촌의 둥지를 많이 틀기 시작했더라고요. 네. 그렇게 모여지는 그 서촌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가장 눈여겨보지 않았던 지역을 가서 개척하는 게 예술가들이에요. 그리고 아티스트들이 가서 개척을 한다고 작업실이나 갤러리나 그렇게 하면서 행위를 벌이죠. 옛날서부터도 겸재라든가 사천 이병현의 교류라든가 그런 어떤 묘한 뉘앙스가 있죠. 삶이 생활이 좀 그 속에서 예술이나 문화 쪽에 같이 녹여 있어서 그 이쪽 서촌 문화의 한 요소로 당당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다 예술이고 모든 게 샵이고 아트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속에 생활이 튼튼하게 박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건 인문학적으로 해석할 때 굉장히 건강한 거죠. 작은 공간이지만 사진을 사랑하는 작가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사람 냄새가 나는 곳. 조용히 나만의 작업으로 집중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 거리는 골목골목마다 모든 것이 그대로 작품이 되며 영감을 주는 곳. 예술가들이 서촌으로 모인 이유입니다.
사진하면 저는 이렇게 모더니즘 이런 게 네. 떠오르는데 한옥하고 안 어울릴 수도 있거든요. 작업하고 네. 또 전시하시기에는 한옥이라는 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궁금해요. 그 한옥들을 거닐다 보면 골목골목 거닐다 보면은 일단 소음이 없고 사람들이 사는 냄새들만 많이 들려요. 담장 너머로도 그렇고 그리고 할머니 뭐 그리고 아이들 그랬을 때 그 골목길이 주는 미학이 있죠. 이한구 사진작가의 작업실 옆에는 디자이너 아네스 박의 스튜디오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서촌을 사랑하고 서촌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로서 앞으로의 바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촌은 정말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르게 굉장히 소박하면서도 어떤 문화적인 냄새가 물씬 나는 이런 지역으로 좀 약간 특성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여기를 지나도 여기는 되게 소박하지만 되게 깊이가 있는 그런 동네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동네로 저희도 만들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한국 건축계에서 중요한 건축가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조병수 건축가. 그의 건축적 실험 공간 역시 서촌에 문을 열었습니다. 광화문 트윈트리 타워, 화천 이회수 작가의 문학관, 헤이리의 음악 감상실, 카메라타 등을 설계한 조병수 작가가 최근 서촌에 관심을 갖고 건축 관련 문화 공간 온그라운드 스튜디오를 만들었는데요. 건축가의 눈에 서촌이라는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북촌에 이어서 서촌도 이제 한옥 그 보존 정책을 펴서 잘 해나가고 있는데요. 저는 좀 아쉬운 거라면은 그 한옥과 더불어서 한옥이 아닌 건물들도 좀 보존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옥이 아닌 건물들도 그에 못지않게 아름다운 건물들이 많이 있고 너무 쉽게 허물어지고 새 건물들로 채워져서 강남이나 그 한국의 다른 도시처럼 쉽게 바뀌어버릴까 봐 좀 걱정이죠. 이 집은 원래 일제강점기 때 지은 단층짜리 일본식 목조 주택이었다고 하는데요. 건물 면적은 약 20평 정도. 건축가는 이 작은 건물에 그동안 쌓아온 자신의 건축적 경험을 녹여냈습니다. 처음 이 집의 지붕 기와와 널판을 걷어내니 천장 뼈대의 나무 사이로 빛이 들어와 장관을 연출했다고 합니다. 건축가는 그 아름다움을 그대로 살리는 쪽으로 전체 공간을 설계했습니다. 천장 나무 틈 사이로 하늘에서 빛이 쏟아져 내려 실내 전체에 자연의 무늬를 만들어냅니다. 가능한 있는 그대로를 보존하고자 했다는 게 특색일 것 같고요. 그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이나 스토리가 있을 테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먼지를 털어내서 되살려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보통 갤러리에서는 햇빛을 차단하는 게 상식이지만 이곳에선 천장에서 내려오는 빛들이 작품이자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옆 상점과 벽을 터서 두 건물이 하나로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온그라운드 스튜디오의 옆 건물에는 헌책방이자 문화상점인 가가린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디자인 관련 서적을 비롯해 오래된 소설책까지 동네 작은 헌책방이지만 다양한 문화상품과 감각적인 소품들이 어우러지면서 젊은이들의 발걸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온그라운드 스튜디오와 서로 벽을 트게 되면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공간이 탄생됐습니다. 처음에 벽을 이제 터서 어떤 새로운 공간을 만든다고 했을 때 조금 걱정도 사실 조금 됐었는데요. 서점과 갤러리의 벽을 허물어서 통로를 만들어서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 서점을 찾아주시는 분들한테도 되게 신선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갤러리에서 작품도 감상하고 벽을 넘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헌책방도 둘러보고 서촌을 찾은 사람들에게는 공간에 대한 새로운 경험이 될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둘 사이를 가로막았던
벽을 허물어 공간과 공간이 서로 소통을 시작하면서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 사이의 벽도 점점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를 했으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집과 뒷집이 트이고 앞의 그 헌책방과 뒤의 작은 그 건축적 갤러리 그 프로그램이 트이고 앞에 큰 길과 뒷골목이 트여서 같이 사람들이 다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소통의 공간이 됐으면 하는 거고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층의 사람들이 와서 다양한 계기로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공간이 됐으면 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옛것을 간직해온 서촌에도 이제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만나고 예술이 더해져 더욱 풍성해지고 있는 서촌. 이제 서촌이 꿈꾸는 미래를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이 서촌이 갖고 있는 가치가 좀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좀 많은 논의들, 그 논의 속에서 하나하나들이 채워지고 또 조정되고 바꿔져 나가는 모습, 이것들이 우리가 꿈꾸는 것이 아닐까. 그런 관심이 그 서촌을 서촌답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목마다 우리네 이웃들의 사람 냄새가 가득하고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놓친 기억들이 여전히 숨쉬고 있는 곳. 짧은 서촌 여행은 소소한 일상에 긴 행복을 전해주었습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서촌은 수많은 이야기를 품고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데요. 서촌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서촌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모두 휴식과 위안을 주고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아날로그적인 향수와 또 현대적인 예술 감성이 공존하면서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문화 코드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은 서촌의 또 다른 이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